생산스의 예술. 샤르트 카뮤 생상스는 프랑스 근대 음악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음악가였다. 그는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음악을 가까이 하였지만 음악을 시작한 시기도 매우 빨랐다. 2살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여 3살 때 최초로 작품을 작곡하고 10살 때 정식 데뷔하여 모차르트의 K450과 베토벤의 제3번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 12살에 파리 음악원에 입학하여 4년 후 부르미의 프리를 받았다고 하니 보기 드문 신동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리하여 1860년대에는 작곡가, 피아니스트, 오르가니스트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확립하는 한편 니데 루메이에르교에서 교편을 잡고 포레나 메사제를 키우는 등 프랑스 음악계를 이끌었다. 프랑스 음악계의 선도자 역할을 한 생상스의 업적 가운데서도 특히 드러나는 분야는 1871년 로망 뷰시느와 함께 국민음악협회를 설립한 것이다. 프랑스 예술을 기치로 내세운 이 협회의 운동 목적은 프랑스 작곡가에 의한 새로운 음악, 특히 악기를 진흥시키는 것이었다. 19세기 프랑스 음악계는 그때까지 오로지 오페라와 발레가 중심이었고 악기 장르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생상스는 국민음악협회의 활동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변혁하고 악기 장르에 있어서도 프랑스 근대음악 융성의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그가 프랑스 음악사에 미친 영향은 그야말로 대단한 것이었다. 생상스의 이러한 활동의 배경으로는 우선 그 자신이 지닌 풍부한 학식을 빠뜨릴 수 없다. 시와 해곡을 썼고 천문학과 음향학을 통해서 철학적인 저작도 남긴 그는 음악에 있어서 매우 폭넓은 시야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당시 잊혀지고 있었던 바로크나 고전파 등의 과거 작품을 연구하여 그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 리스트나 바그너 등 그 시대의 선구적인 음악을 적극적으로 프랑스에 소개하는 등 드뷔시의 말 그대로 전 세계의 음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과거로부터 자신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음악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지닌 덕분에 생상스는 프랑스의 음악 현상을 인식하고 개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당연히 생상스 자신의 작품에도 이러한 학식이 뒷받침되고 있다. 빈 고전파의 전통적인 양식, 바로크적인 대위법과 무곡의 형태로부터 19세기 낭만파의 표정 풍부한 화성, 리스트풍의 표제음악이나 주제 변용의 방법까지 그는 여러 가지 기법을 자신의 작품 속에서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다. 생상스 음악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작품 가운데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가 객관적, 이지적이고 숙달된 기법을 통해 하나로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고전주의적인 단정함, 명석함, 절도, 낭만주의적 색채, 극적 표현, 호화로움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낭만주의가 점차 몰락해 가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지나친 감정 표현을 유독 혐오했었던 그는 감각적 기쁨이나 강렬한 감정은 귀중하지만 그것은 예술의 단편적인 면일 뿐 자신에게 있어서 귀중한 것은 형태라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중용적인 입장 때문에 생상스는 종종 절충주의자라고 비판받았고 20세기에 접어든 그의 말년에는 새로 일어나기 시작한 전위적인 음악 사조에서 따돌림을 당한 일도 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그가 만들어낸 교향곡, 교향시, 협주곡, 실내악곡 등의 수많은 우수한 작품, 물론 오페라나 성악곡도 많다. 수많은 우수한 작품이 프랑스의 기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음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생상스는 일찍이 피아노곡 장르에도 접근하여 그의 생애를 통해 피아노 음악 발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피아니스트의 대가라고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대작이나 역작을 작곡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의 피아노 독주곡 대부분은 살롱풍의 가벼운 소품으로 연주 기교 훈련을 중심으로 한 연습곡풍이 많다. 그 예로 소나타 같은 대규모 구성으로 이루어진 작품은 한 곡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바이올린 소나타와 첼로 소나타를 5곡씩 남겼고 또 오보에, 클라리넷, 파고트를 위한 소나타도 1곡씩 남겼다. 피아니스트로서 생상스는 매우 수준 높은 기교를 추구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곡에 지나친 표정을 붙이기보다는
명쾌하고 청결하게 연주되는 작품을 주로 남겼다. 이런 성격 때문에 피아노 독주곡에 있어서는 표현상의 가능성이 오히려 좁아졌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협주곡이나 실내 악곡 또는 피아노 듀오용 작품에 있어서는 피아노라는 악기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 춘추사판에서는 이상과 같은 생상의 피아노 독주곡 가운데서도 특히 뛰어나고 빛나는 작품을 엄선하였다. 그리고 이를 작품을 통해 생상스의 창작, 활동 시기와 여러가지 스타일 등을 엿볼 수 있도록 힘썼다. 단 죽음의 무도는 편곡하였기 때문에 예외. 어느 곡이든 피아니스틱한 매력으로 장식되어 있고 생상스러운 개성을 다채롭게 드러내는 작품들이다. 끝으로 본서의 편집, 교정에 있어서는 듀란판을 바탕으로 하였음을 밝혀둔다.